오늘 제목은 오해와 이해 사이입니다. 여러분, 보호 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 번쯤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처음으로 들으셨다면 참으로 영상을 잘 시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해 아닌 오해를 많이 하곤 합니다. 내 스스로 만들어낸 그 어떤 개념에 의해서 오해를 가지기도 하고, 어떤 누군가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가 직면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접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내 나름의 개념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이 사회를 오해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심지어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사물에 대한 이해는, 그리고 어떤 인생의 문제에 대한 성찰은, 올바른 성찰은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고 올바르게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 사회에서 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아동들이 어려서부터 어디에서 무엇을 할 때에 어떤 이 아이들이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아동에 대한 오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많은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하는 것은 제 입이 아프고 또 여러분들의 귀도 아프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아이기 때문에, 보육원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일 거야.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 성장한 친구들도 불완전한 존재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은 그 환경에 대해서 지배를 받을 수 있고, 그 환경에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모습이 결정되겠지만, 그것들은 환경일 뿐, 아마도 보호 아동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부모들의, 어른들의 그런 부족한 생각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어떤 작은 아픔을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정서적인 부분과 아울러서 지능적인 부분도, 심리적인 부분도 같이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경계성 지능의 아동이라고 하는데요. 경계성이 있다 보면 어떤 이해력 뿐만 아니라 추리력과 탐구력, 그리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현저히 떨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육원에서 성장한 아동들이 보육사들의 말을 듣긴 듣지만, 우리 현 제도에서는 이 아동들에 대해서 보육사들이 어떤 평가를 위한 보육을 위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장은 이 아이를 어떻게 케어하고,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아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봤을 때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중심으로 보육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자신의 어떤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원은 단체로 운영되어지기 때문에 본인들의 생각보다는 단체의 규율에 의해서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스스로 본인이 무언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지 않고, 또한 보육사님들과 함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화의 창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아동들에게 또 다른 혼란을 가져다 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해를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오해를 가지면 안 될까요? 후원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이 아동을 도와줄 때 이 아동은 나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거야. 이 아동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아동이 참으로 슬퍼할 거야. 나는 그것이 오해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후원을 할 때 많은 아동들이 감사함을 가지고 있긴 하겠지만, 그 감사함이 며칠이나 갈지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또 후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 아동이 올바르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후원이 필요하고 그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만,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이 아동에 대한 기도와 관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있듯이 보육원에서 성장하는 아동들도 수많은 갈등을 겪을 때에 어떤 보육사는 그 아동과 함께 마음이 맞을 수가 있고, 어떤 아동은 보육사님과 정서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맞지 않는 그러한 성격의 유형을 가진 보육사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인해서 이 아동이 올바르게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은 참으로 가벼운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오해와 이해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다가 우연찮게 보육원에서 성장한 아동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보육원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구나, 보육원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저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나 다 청년이 되면 누구나 다 수많은 청년들은 돈을 모으기를 선호할 것이고, 또 수많은 청년들은 의사소통에 문제를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세대 간의 격차로 인해서 또 직장 상사와 많은 또 갈등을 겪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아동이 보육원 출신이라고 해서 공부를 못한다거나, 보육원 출신이라고 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자신을 비하를 한다든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또한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보육원 출신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범죄가 될 수밖에 없다, 보육원 출신이기 때문에 부모를 원망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다 오해가 될 수 있겠죠.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보육원에서 성장했다고 해서 수많은 아동들이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고, 또한 부모님을 원망할 것이다, 부모님을 더 나아가서 저주할 것이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섣부른 판단이 아니라 정말 보육원 아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그들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관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배려하고 상대방을 먼저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최근 많은 언론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그 기자님과 작가님들과 통화를 하면서 저는 제 나름의 판단을 합니다. 그 기자님께서, 작가님들께서 참으로 부담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저에게 많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저를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이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자칫 그분들이 저에게 실수는 하지 않을까, 내가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저에게 또 다른 불편함을 주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 말을 통해서 저에게 느껴지곤 합니다. 제가 느낍니다. 이렇듯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면 보호종료 청년들도 또 보육원의 아동들도 여러분의 그런 진정성 어린 그런 마음, 정말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음을 읽고 그 힘을 통해서 본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멋지게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큰 힘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보호 필요 아동에 대해서 오해하지 맙시다. 보호 종료 청년들을 있는 그대로 청년으로서 존중하고 이해합시다. 감사합니다.